평소 대성그룹은 유리와 철로 번쩍이는 고층 빌딩과 함께 권력과 사치의 상징이었다. 거만함으로 가득 찬 젊은 이재용 회장은 수백 명의 직원들의 경애와 복종 속에서 걸었고, 그의 모든 행동은 절대적인 자신감을 내뿜었다. 그러나 오늘 그 익숙한 분위기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깨졌다. 빛나는 대리석 복도에서 하이힐과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곳에서 한 작은 그림자가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었다. 그녀는 김미숙, 삶의 풍파로 고되고 주름진 얼굴, 거친 손으로도 빗자루와 걸레질을 끈기 있게 하는 나이든 여인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일하는 셀 수 없는 익명의 건물 청소부 중 한 명이었다. 갑자기 재용이 중요한 전화를 받으며 황급히 지나가려 할 때, 미숙은 작은 얼룩을 닦아내기 위해 무심코 손을 뻗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재용의 값비싼 재킷 소매에 스쳤다. 얼핏 무해해 보이는 그 찰나의 접촉은 분노의 폭발을 촉발하는 촉매제가 되었고, 이는 대성그룹의 판도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사건이 될 것이다. 이재용은 손에 들고 있던 고급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빠르게 복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의 비서 김민준 실장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재용의 검은색 슈트는 이탈리아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졌고, 그의 시계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다. 회사의 명성과 자신의 이미지는 단 하나의 오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김미숙 아주머니의 손이 그의 팔에 스쳤다. 미숙 아주머니는 방금 닦아낸 대리석 바닥에 생긴 작은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손을 뻗었던 참이었다.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이재용의 목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마치 불결한 무언가에라도 닿은 것처럼 자신의 팔을 털어냈다. 미숙 아주머니는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물기가 축축한 걸레가 들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못 보고. 미숙 아주머니는 더듬거리며 사과했지만 재용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네가 감히 누구 팔에 손을 대, 이 비서. 당장 저 여자 해고해. 이재용은 김민준 실장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민준 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미숙 아주머니와 재용을 번갈아 보았다. 회장님, 그건 뭐가 문제야? 내 말 안 들려? 당장 해고하라고. 재용은 김민준 실장에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미숙 아주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재용에게 애원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이 일이 정말 소중합니다. 미숙 아주머니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재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모습에 더욱 혐오감을 드러냈다. 더러운 거짓골로 감히 내 앞에서 애원하는 거야 역겨워. 당장 끌어내. 재용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다. 경비원 2명이 다가와 미숙 아주머니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 했다. 미숙 아주머니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재용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미숙 아주머니는 자신이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녀의 걸레는 바닥에 떨어진 채 흥건한 물기를 남겼다. 이재용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슈트를 다시 한번 털어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비서, 다시는 저런 볼품없는 것들이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치해 대성그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군. 재용은 김민준 실장에게 차갑게 말했다. 김민준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미숙 아주머니의 불쌍한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미숙 아주머니는 대성그룹 건물을 나서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에게 이 청소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생계이자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남편 없이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갖은 고생을 해왔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녀의 삶은 늘 가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 나이에도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마저도 잃게 되었다. 미숙 아주머니는 한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이재용 회장의 냉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에게는 미숙 아주머니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슈트에 먼지 하나 묻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부자들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이 미숙 아주머니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최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혁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숙 아주머니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 집에 도착한 미숙 아주머니는 낡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샤워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더러워진 몸을 씻어내듯 이재용 회장에게 받은 모욕감을 씻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미숙 아주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이재용 회장의 오만하고 냉혹한 얼굴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개 청소부에 불과했다. 거대한 대성그룹의 회장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미숙 아주머니의 눈빛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절망감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의지가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는 이재용 회장이 자신을 해고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김미숙은 대성그룹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청소부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거만한 이재용 회장의 혹독한 말로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고통과 절망에 잠긴 채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힘겨웠던 삶과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희생들을 되새겼다. 한편 재용은 자신의 오만하고 무자비한 행동이 결국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에 만족하고 있었다. 김미숙의 낡은 아파트는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다. 비좁은 골목길을 지나 좁은 계단을 오르면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현관문이 나타났다. 미숙은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텅 빈 집은 그녀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빛바랜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고 부엌은 조용했다. 아들 최민혁은 회사에 출근했고 딸 최지혜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참이었다. 미숙은 낡은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이재용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미숙은 그 모욕적인 말을 되새길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손은 정말로 더럽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깨끗하게 살아왔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고작 손이 스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미숙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은 지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 손으로 그녀는 뜨거운 밥을 지어 자식들을 먹였고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며 자식들의 옷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 손으로 그녀는 새벽부터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돈을 벌었고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다. 이 손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 손이 더럽다는 모욕을 당했다. 미숙은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지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청소일은 그녀에게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나이가 많고 배운 것도 없는 그녀에게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울 것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현실에 직면했다. 집세, 생활비, 그리고 민혁의 학자금 대출 상황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미숙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떠올렸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어린 두 자식을 키워야 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잠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혁과 지혜를 떠올렸다. 민혁은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다.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지만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지혜는 밝고 명랑한 딸이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두 자식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밤늦게 민혁과 지혜가 돌아왔다. 미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저녁 식탁에 앉아 웃으며 자식들의 하루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해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민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취직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혁의 말에 미숙은 코끝이 찡했다. 아니다. 엄마는 괜찮다.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는 행복하다. 미숙은 애써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대성그룹으로 향하는 대신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이재용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일개 청소부인 자신이 거대한 대성그룹의 회장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지만 젊은 시절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나름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사업은 실패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자식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재용에게 받은 모욕을 되갚아줄 이유가 있었다. 미숙은 자신의 머릿속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익혔던 경영 지식과 투자에 대한 감각을 되살렸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경제신문을 탐독하며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생활고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미숙은 공원에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온라인 주식거래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계좌를 확인했다.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적금과 퇴직금이 소액 남아 있었다. 미숙은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성그룹의 주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성그룹의 재무 상태, 경영진의 문제점, 그리고 주가 흐름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재용은 미숙 아주머니를 해고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감히 하찮은 청소부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다니.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미숙 아주머니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사실은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재용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었다. 그는 미숙 아주머니의 존재를 무시했고 그녀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었다. 미숙은 매일 밤 잠을 설쳐가며 주식시장을 분석했다. 그녀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통찰력은 놀라웠다. 그녀는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그녀는 마치 거미줄을 치듯이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투자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며 자산을 불려나갔다. 그녀는 대성그룹의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기 위해 여러 개의 가명 계좌와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사용했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최은경.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미숙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복수를 꿈꾸는 최은경이었다. 김미숙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겸손하고 고된 삶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사실 최은경이라는 천재적인 여성 사업가이자 한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중 한 명이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대중과 금융계의 시선을 피해 소박한 삶을 살며 자신을 숨겼고 동시에 거대한 계획을 조용히 실행했다. 뛰어난 재능과 통찰력으로 그녀는 조용히 대성그룹의 대량 주식을 축적했으며 거만한 이재용 회장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한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미숙은 더 이상 김미숙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최은경이었다. 최은경은 30년 전 한국 경제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투자자였다. 그녀는 타고난 촉과 분석력으로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다. 그녀의 투자 전략은 언제나 시장을 앞서갔고 그녀가 손대는 기업마다 주가가 폭등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투자의 마법사 혹은 월스트리트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늘 겸손했고 자신의 부와 명성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투자했다. 그러나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는 돌연 자취를 감췄다.
아무도 그녀가 왜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비밀리에 해외로 도피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은경은 당시 연인이었던 최민혁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사업의 큰 위기를 맞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김미숙이라는 가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 살아가며 자신의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피 속에는 여전히 투자의 본능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경제신문을 읽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그녀의 두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소액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그녀의 예상은 언제나 적중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돌아와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완성하고 싶었다. 이재용 회장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은경의 잠자고 있던 본능을 깨웠다. 그녀는 이재용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재용 같은 자들이 회사를 망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재용에게 복수하고 대성그룹을 바로잡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직감했다. 은경은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믿을 수 있는 조언자인 김상철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김상철 변호사는 은경이 사라진 후에도 그녀를 잊지 않고 늘 그녀의 행방을 쫓아왔다. 그는 은경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김상철 변호사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은경은 김상철 변호사에게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의 사건, 그리고 대성그룹을 인수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다. 김상철 변호사는 은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대담함과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은경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 회장님, 대성그룹은 현재 이재용 회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내부에는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성그룹을 인수할 적기입니다. 김상철 변호사는 은경에게 대성그룹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은경은 김상철 변호사의 보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대성그룹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용의 오만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경은 대성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다. 그녀는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하나씩 사들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지분은 빠르게 늘어났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이재용은 자신이 대성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은경은 대성그룹의 경영진 비리와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다. 그녀는 이재용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재용의 모든 비리 사실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재용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또한 대성그룹 내부에 반 이재용 세력과 접촉했다. 이재용의 독선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임원들과 주주들은 은경의 등장에 환영했다. 그들은 은경의 편에 서서 이재용을 몰아내기로 합의했다.
은경은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재용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성그룹을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변화시키고 싶었다. 은경은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김미숙 아주머니로 살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했다. 그녀의 아들과 딸은 그녀가 여전히 평범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겼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재용은 자신이 해고한 청소부 아주머니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대성그룹의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은경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녀는 이재용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조용히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이재용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이재용 같은 자들이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다. 그녀는 대성그룹을 사회의 이로운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꿈이 있었다. 그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 뒤에 최은경, 즉 스스로를 김미숙이라 부르는 그녀는 대담하고 복잡한 금융 계획을 조용히 실행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여러 유령 회사와 위탁된 투자 펀드를 통해 대성그룹의 대량 주식을 비밀리에 매입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재용의 모욕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전략이었다. 이재용의 오만한 리더십 아래 심각한 내부 문제와 부실 경영으로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대성그룹을 완전히 인수하고 개혁하는 것이었다. 비밀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으며 놀라운 대결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은경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없었다. 그녀는 과거 투자의 마법사로 불리던 시절의 모든 재능을 다시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성그룹의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국내외 여러 개의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소액 주식들을 꾸준히 사들였다. 그녀는 주식시장의 미세한 변동까지도 놓치지 않고 가장 유리한 시점에 주식을 매입했다. 그녀의 지분은 점차 늘어났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대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은 물론 주식시장의 거물들도 최은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소부가 자신들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은경의 목표는 단순히 대성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재용 회장을 몰아내고 대성그룹을 완전히 개혁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재용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분노했다. 그녀는 대성그룹이 사회의 이로운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었다.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목표이자 죽은 남편과의 약속이었다. 은경은 김상철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김상철 변호사는 은경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적 절차와 서류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는 은경의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이재용 회장의 비리를 조사하고 그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이재용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았으며 심지어 정경유착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다. 은경은 이 모든 비리 사실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재용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은경은 또한 대성그룹 내부의 이재용 반대 세력과 접촉했다. 이재용의 독선적인 경영 방식과 부패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임원들과 주주들은 은경의 등장에 환영했다. 그들은 은경의 편에 서서 이재용을 몰아내고 대성그룹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과거 이재용의 횡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대성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심적인 인물들이었다. 은경은 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재용을 향한 압박을 강화해 나갔다. 이재용은 자신이 대성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존재를 하찮게 여겼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자신을 위협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더욱 심해졌고 그의 방만한 경영은 대성그룹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 은경은 매일 밤 대성그룹의 내부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이재용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용이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장악했고 어떤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왔는지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이재용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용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또한 미디어 전략에도 신경을 썼다. 그녀는 대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고 이재용의 부도덕한 행실을 대중에게 알릴 준비를 했다. 그녀는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재용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려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은경이 매입한 대성그룹의 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성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김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살았다. 그녀는 복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재용은 다음 이사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사들을 더 많이 선임할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해고했던 청소부 아주머니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해고했던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바로 자신의 목을 조여올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었다. 은경은 이재용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될 참이었다. 그녀는 이재용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재용은 자신이 절대적인 승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진정한 승자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자신이 멸시했던 김미숙 아주머니라는 것을. 대성그룹의 운명은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다음 단계를 실행할 때가 왔다. 최은경이 김미숙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의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동안 대성그룹의 거만한 이재용 회장은 진행 중인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을 내릴 계획인
정기 이사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반대로 은경은 변호사 김상철과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법적, 전략적으로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주식 소유권을 공개하고 그룹 내 재용의 독점적인 지위에 도전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준비를 마쳤다. 최종 전투를 앞둔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었다. 이재용은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넓은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면 정기 이사회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를 통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성그룹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비서 김민준 실장을 불렀다. 이 비서, 내일 이사회 회의 준비는 완벽하게 되었겠지. 사소한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재용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김민준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네. 회장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반대파 이사들의 약점도 모두 파악해 두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재용은 김민준 실장의 보고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반대파 이사들의 약점을 잡고 그들을 협박하는 것은 그에게 일상적인 일이었다. 이재용은 자신이 제시할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검토했다. 그것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이재용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최은경은 조용히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상철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은경의 집무실은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이 아닌 최첨단 장비와 수많은 모니터로 가득 찬 비밀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대성그룹을 향한 거대한 작전을 지휘했다. 변호사님,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죠. 단 하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은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상철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대성그룹의 모든 비리 증거와 회장님께서 매집하신 주식 소유권 증명 서류,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위임장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내일 이사회 회의에서 회장님의 복귀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재용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대성그룹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이사회 회의를 준비했다. 그녀는 대성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를 꿰뚫고 있었고 이재용이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지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용이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고 그가 자신을 공격할 모든 방법을 역이용할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완벽했다. 은경은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가 평범한 김미숙 아주머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 그녀는 자식들이 이재용 같은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 이재용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자신의 성공을 자축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멸시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일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과시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는 잠이 들기 전 자신이 해고했던 청소부 아주머니의 흐릿한 얼굴을 잠시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에게 김미숙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녀를 지워버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멸시했던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바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그가 편안하게 잠든 사이 은경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 대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재용의 오만함과 방심은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새벽녘, 은경은 조용히 일어나 샤워를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모욕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되갚아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옷장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고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그녀가 투자의 마법사로 불리던 시절에 즐겨 입었던 옷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최소한의 화장을 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넘치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김상철 변호사가 그녀의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다. 은경은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대성그룹 건물을 향해 가는 동안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모든 순간을 즐기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당당하게 이재용 앞에 나타나 그를 무너뜨릴 것을 상상했다. 그녀의 손에는 중요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이재용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와 함께 대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는 실행만이 남았다. 대성그룹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성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로 긴장되었다. 이재용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만한 표정으로 사업보고서를 발표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김미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겸손한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권위와 자신감, 뛰어난 기품으로 가득 찬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룹의 최대 주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재용의 지배에 종지부를 찍고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서막을 열었다. 이재용은 단상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성그룹의 비전과 미래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사회 이사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때로는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다. 그들은 이재용이 대성그룹의 미래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이재용의 권력에 순종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주주 여러분, 대성그룹은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용이 힘주어 말하는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바로 김미숙이었다. 아니, 이제는 최은경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재용은 그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당신은 누구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까? 당장 경비원을 불러. 이재용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는 최은경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건물을 무단 침입한 정체불명의 여인에 불과했다. 최은경은 냉정한 표정으로 이재용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이재용 회장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기야. 당신 같은 분이 저 같은 하찮은 청소부를 기억할 리 없겠죠. 은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이재용은 그제야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당신은 그 청소부. 이재용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해고했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왜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비서,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재용은 김민준 실장에게 소리쳤지만 김민준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미 최은경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다. 최은경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재용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재용 회장님,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합법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대성그룹의 최대 주주 최은경입니다. 은경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최대 주주 그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최은경과 이재용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대성그룹의 최대 주주라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이재용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감히 나를 기만하는 거야. 내까짓 게 무슨 수로 대성그룹의 최대 주주가 돼. 재용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최은경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갑고 조롱하는 듯했다. 제가 드디어 대성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기까지 당신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그리고 당신의 오만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은경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손짓했고 김상철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최은경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김상철 변호사입니다. 여기 최은경 회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대성그룹의 주식 소유권 증명 서류입니다. 현재 최은경 회장님께서는 대성그룹 전체 발행 주식의 35%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재용 회장님의 지분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김상철 변호사는 당당하게 말했다. 김상철 변호사의 말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35% 엄청난 지분이었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재용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재용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단상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최은경은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위풍당당했다. 그녀는 이재용 앞에 섰다. 이재용 회장님,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대성그룹의 회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은경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이재용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네가 감히 나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감히 당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은경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김상철 변호사에게 손짓했고, 김상철 변호사는 이재용이 저지른 비리 사실이 담긴 서류들을 이사들에게 나눠주었다. 횡령, 배임, 불법 로비,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부당 해고까지 이재용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서류를 읽으며 경악했다. 그들은 이재용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재용을 지지할 수 없었다.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재용 회장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패한 자가 대성그룹을 이끄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차례로 일어나 이재용의 퇴진을 요구했다. 회의실은 이재용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재용은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최은경은 이사들과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대성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저는 대성그룹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만들고 사회의 이로운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경의 목소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최은경의 말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최은경에게서 대성그룹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이재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자신이 해고했던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최은경은 이제 대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이재용이 앉아있던 회장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되갚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대성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에서 최은경의 주식 소유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후 격렬한 대결 끝에 이재용은 수치심과 분노 속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최은경은 대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여 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녀는 재무 및 조직 구조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에 있어서도 심오한 개혁을 시작하여 대성그룹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발전 궤도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의 첫 번째 결정은 모든 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지혜와 용기, 겸손함으로 최은경은 정의와 내면의 힘에 대한 유산을 남겼고, 인간의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 인격과 진정한 기여에 있음을 증명했다. 최은경이 대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모든 이사들과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이재용은 이미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간 후였다.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은경은 자신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대성그룹은 더 이상 일부 특권층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대성그룹은 모든 직원과 주주,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은경의 목소리는 힘있고 분명했다. 그녀는 대성그룹의 첫 번째 개혁 과제로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강조했다. 그녀는 이재용 회장 시절 만연했던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혁파하고 직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모든 이사들과 주주들은 그녀의 진정성에 감동했다. 은경은 가장 먼저 김민준 실장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김민준 실장은 이재용의 비서로 일하면서도 은경에게 꾸준히 정보를 제공하며 그녀의 복수를 도왔던 인물이었다. 은경은 그의 충성심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비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나와 함께 대성그룹을 혁신합시다. 은경은 김민준 실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김민준 실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또한 이재용 회장 시절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불이익을 당했던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었다. 그녀는 특히 자신과 같은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 그녀는 청소부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그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을 대폭 개선했다. 그녀는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다. 은경의 행보는 파격적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청소부 아주머니들과 함께 복도를 청소하고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녀는 모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직원들은 감동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다. 대성그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직원들은 활기를 되찾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재용 회장 시절 대성그룹은 언론과 대중의 비난을 받던 부패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은경이 회장이 된 후 대성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환경보호,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대성그룹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주가는 빠르게 상승했다. 은경의 복수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적인 가치와 신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은경은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민혁과 지혜는 어머니가 전설적인 투자자 최은경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삶의 지혜와 강인함에 더욱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민혁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대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하며 어머니를 도왔다. 지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정진했다. 세월이 흘러 대성그룹은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은경은 오랜 시간 동안 대성그룹을 이끌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정의와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한 위대한 리더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이재용은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다. 그의 부패와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의 비난 속에서 쓸쓸한 노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이 멸시했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자신을 무너뜨릴 거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평생 후회했다. 최은경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돈과 명성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복수로 승화시켰지만 그 복수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대성그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라는 모욕적인 말은 이제 최은경 회장의 위대함과 이재용의 몰락을 상징하는 역설적인 문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은 해피엔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